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파이페스트 2.0 이벤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파이페스트라는 이벤트는요, 작년 12월에 처음 발표가 되었던 이벤트고요, 파이페스티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의 주요 목적은 파이의 유용성을 높이고 지역 상거래를 통해 파이 커뮤니티의 힘을 입증하는 데 있고요. 코어팀이 명시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파이를 운영에 통합한 지역 비즈니스 및 판매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파이페스트가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방향성을 보면요, 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이 미래에도 코어팀이 아닌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주도해서 성장시키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의 이름 선정부터 디테일한 컨셉까지 모두 파이오니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으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파이페스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24시간 안에 약 8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이 파이커머스 설문조사에 피드백을 제출을 해 주었고요. 코어팀의 공지에 따르면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직접 P2P 거래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표명하거나 해당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여러 요청을 코어팀에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커뮤니티의 참여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파이페스트 참여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 파이오니어 중 본인의 비즈니스에 파이를 결제로 받고 거래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를 했고요. 또 그런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주변에 그런 파이스토어 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기념사진도 촬영을 해보고 P2P 거래를 공유를 해보는 그런 일주일간의 짧은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 무려 155개 국가에서 2만 1000건의 설문조사를 응답을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참여도였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코어팀은 각 국가나 지역의 파이 생태계를 한 곳에 모아줄 수 있는 파이커머스 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코어팀은 2024년 1월에 파이커머스 해커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해커톤은 2월에 시작을 해서 3월에 마감하는 짧은 해커톤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대회에서는 맵 오브 파이와 파이누크, 그리고 시티 오브 파이와 이지굿즈라는 파이 앱들이 해커톤의 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이 파이커머스 앱을 통해서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스토어를 방문을 하고 파이 앱을 사용을 해서 실제 결제 사례를 만들어 보고 여러 사례를 또 미디어에 공유를 하고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파이페스트 2.0이 곧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파이페스트 2.0에 관한 소식은 코어팀에 의해서 정식 공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모두에 의해서 이미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파이페스트 앱을 사용을 해서 파이 통합 기업을 찾는 파이페스트 2.0을 6월에 계획하고 있다. 참여하는 앱은 최소한의 기능으로도 메인넷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글이 공유가 되었고요. 또 이것의 디테일한 정보들은 파이코어 팀이 파이 개발자들에게 이메일을 가계적으로 보내주면서 그리고 이 이메일 내용들이 공유가 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플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어팀은 이메일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중순에 다른 커뮤니티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것을 우리는 파이페스트 2.0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자들은 앱의 최소 기능만으로도 이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소 기능은 파이 앱의 지도 기능, 검색 가능성 기능, 비즈니스 프로필 기능, 또 비즈니스 기록 관리, 그리고 사용자의 리뷰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만 진행이 되어도 파이페스트 2.0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을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파이 앱이 어느 정도로 현재까지 개발이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 파이 해커톤 수상 앱들에 직접 접속을 해서 가상으로 파이 스토어를 만들어 보고요, 등록을 해보고 지도에도 위치를 등록을 해보고 파이 상품을 올려보고 파이 가격을 또 등록을 하고 이런 모든 데모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부분은요, 이 해커톤이라는 대회 특성상 앱의 개발 기간은 매우 짧았기 때문에 이 파이 앱의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매우 기본적인 기능은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파이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니즈가 무엇이 더 있는지 다양한 피드백을 좀 더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파이페스트 2.0 이벤트가 개발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잠시 이 오프라인으로 이동을 해서요,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이 파이스토어
생태계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의 한 예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국내 생태계와 베트남 생태계, 그리고 대만의 이 파이스토어 생태계를 접속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국내 파이 생태계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매우 잘 정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코어팀이 아닌 파이오니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파이스토어라는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요, 현재까지 이 국내에서만 이 파이스토어에 약 368개의 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8개 매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1파이의 평균 시세는 39,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평균적인 결제 비율은 약 49%, 약 50% 정도로, 즉 현금과 파이의 결제 비율을 각 5대5로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상단을 보시면요, 100% 파이로만 또 결제를 받는 매장이나 또 거래처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스토어에 있는 이 맵을 통해서 각 매장들의 위치나 매장 사진 리뷰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이스토어 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었고, 현재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는 파이 매장들 정보를 봄에 있어서 아마 이 정도의 파이 앱이나 웹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굳이 여기서 한계점을 억지로 만들어 내본다면은 파이는 글로벌한 현상인데 반해서 이 파이스토어가 집중하고 있는 국내 생태계는 수많은 해외인들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직은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으로 파이 블록체인과 자유로운 연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이 지갑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파이의 유틸리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곳 베트남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약 300여 개의 파이 스토어들이 지금 리스트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각 지역에 지금 등록이 된 상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상점을 클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파이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에서는 지도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유저 측면에서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데 꽤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카테고리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엔 대만의 파이 생태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런 파이 스토어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기능을 체크를 해보면요, 대만인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해외 파이오니어들이 사용을 하기엔 언어적으로도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매우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파이코인을 사용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나 지역에 모두 흩어져서 각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파이스토어의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 이 정보들이 파이페스트 2.0 이벤트 이후에 하나의 파이 앱에 통합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미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나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앱에 각국의 파이 스토어들이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요, 파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우리가 블록체인의 장점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파이를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드리는 이 현실적인 장점에는 파이는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망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는 법정화폐와 달리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환전 필요 없이 송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어떤 금융권의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파이라는 가치물을 상대방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암호화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전송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그런 특성을 사용을 하지 않고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래 문화에 적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암호화폐 하나만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소 없이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 암호화폐로 P2P를 거래를 하는 생태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규제를 당하거나 해당 거래소가 그 암호화폐를 상폐를 하거나 또는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하는 순간 금융권에 의해서 추적을 당해서 억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이 같은 경우는요, 파이 커머스 앱에 전 세계 스토어들이 하나씩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 파이는 이런 블록체인의 강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요, 이 커머스 앱의 맵 정보나 결제 정보를 또는 리뷰를 다 확인을 해서 자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 자산을 상대방에게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파이 폐쇄형 메인넷 단계입니다. 오픈 메인넷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 스토어 리스트를 봄에 있어서 각 파이오니어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텐데요. 현재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는 판매자들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파이의 가치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까? 또는 나는 지속적으로 파이를 받게 되면 내 사업은 현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등등 여러 문제로 파이 생태계에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오픈 메인넷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런 큰 딜레마의 일부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 시세는 거래소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자유롭게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또 거래소에 상장이 된 이후 결제받은 파이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파이오니어 고객 수가 크게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이 파이 코인이 현금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해칭하면서 비즈니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파이 커머스 앱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기업의 참여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은 아무 생태계도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는 파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의 인게이지 유저가 존재하고요. 물론 이 수치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더 급격하게 증가하겠지만요. 이런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 안에서 유저들의 충성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지, 어떤 실질적인 거래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체크가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파이 커머스 앱은 그 생태계를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게 될 것입니다. 파이 커머스 앱에서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적으로 파이 스토어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파이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해서 이 생태계 안에서 실거래량이 이 데이터적으로 증명이 될 수만 있다면 이 대형 유저들을 끌고 오기 위한 대기업의 유입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생각나는 이 모든 장점들을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 파이 커머스 앱이 성공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엔 좀 반대 입장에서 이 파이패스트 2.0이 앞으로 시작이 될 텐데 몇 가지 떠오르는 이 단점이나 리스크들을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이미 파이 1차 해커톤에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파이 앱들을 초반에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1차 해커톤 수상 앱인 파이체인몰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비난을 했던 프로젝트였고 이 미래의 잠재력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해커톤에서 이제 갓 성장한 이 한두 달 된 앱을 현존하는 최고의 웹 2.0 앱들과 1대1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이체인몰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로만 상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웹 3.0 사이트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방식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신뢰하고 응원을 해주었던 유저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2년 이상 꾸준히 발전을 하였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미 파이체인 그룹은 홍콩의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패스트 2.0 또한 같은 현상이 초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파이커머스 앱은 여전히 오류가 많은 상태고요. 또 여러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파이패스트 2.0에 참여하는 이유, 이 파이커머스 앱들에 직접 참여를 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더 다양한 피드백을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응원을 해줌으로써 개발자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일 텐데요. 초반에 많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끈기 있게 이 앱을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줄지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리스크는 이 파이커머스 앱에는 기본적으로 100% 파이 결제만 허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스토어처럼 현금과 파이를 혼합해서 결제받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쇄형 기간에서 이렇게 각 국가, 각 지역에서 각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파이 생태계 중 몇 프로가 이 앱으로 초반에 유입이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파이 커머스앱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극히 제한해서 100% 파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거나, 자영업자분들은 비즈니스 쪽으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옵션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해놓고 참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보자면, 한편으로는 이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지금 실행하는 마지막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파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꼭 긍정적인 결과를 내어서 파이 페스티벌 이 이름처럼 파이의 글로벌한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가지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